사회는 흔히 20대 청년들에게 청춘이다, 즐겨라, 다양한 경험을 해라 라고 권유합니다. 물론 이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조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마냥 핑크빛일 줄 알았던 인생은 30대, 40대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 속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0,000원 한 장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우리의 근로소득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고속열차처럼 빠르게 오르는데 소득의 상승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가만히 숨만 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질적인 자산 가치와 구매력은 매일매일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는 냉정합니다. 자산이 없는 계층의 가치가 자산을 보유한 계층에게로 이동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성실히 일해서 저축하면 미래가 보장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안타깝게도 노후의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통계가 존재합니다. 다소 냉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이 20대 시절에는 이러한 경제적 관념의 부재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젊을 때는 소비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소득의 대부분을 유흥이나 의류 구매에 지출하고 할부를 통해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유명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30대에 접어들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주변 지인들이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청약이나 투자를 통해 성과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하는 통장 잔고와 부채는 큰 심리적 박탈감과 경제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20대에 자산 관리를 시작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 제시해 드릴 내용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적이고 검증된 노하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단순한 소비에서 투자와 자산 형성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자산 관리에 대한 시각과 결과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실전 방법에 앞서 투자에 대해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주식 투자나 재테크라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을 갖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 개인 투자자는 기관에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주식은 도박과 같다는 인식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산 증식은 요원한 일이 됩니다.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차트를 보며 가격 등락에 따라 단타 매매를 하는 행위일까요? 그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적 접근에 가깝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트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라면, 휴지, 즉석밥 등 다양한 생필품을 구매합니다. 이 제품들은 농심, 유한킴벌리, CJ와 같은 기업들이 생산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해당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두 가지 포지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 비용을 지불하며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의 주인 주주가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종이 조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소액의 지분일지라도 삼성전자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휴식을 취하거나 본업에 종사하는 시간에도 전 세계 수만 명의 임직원들은 주주를 위해 일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자본소득 시스템 인컴입니다. 이를 농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20대라는 시기는 매우 비옥하고 광활한 토지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투자는 이 빈 땅에 사과나무 묘목을 심는 과정입니다. 묘목을 심은 초기에는 비용과 노력이 들고 물과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 키워서 수확하나라는 조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별도의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 나무가 지속적으로 풍성한 사과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열매를 수확하기만 하면 됩니다. 20대에 투자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농부로 치면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파종하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투자를 어렵거나 귀찮게 느끼는 것은 단지 나무를 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노동력과 시간의 한계가 명확하여 건강 문제나 은퇴로 인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자본소득은 시스템에 의해 창출되므로 노후까지,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는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투자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것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데이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의 지난 1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시장은 끊임없이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대공황,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최근의 팬데믹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시장은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며 우상향해왔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기업이 성장하는 한 주가는 상승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 수준입니다. 이는 예금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자산 증식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개념이 바로 복리 효과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칭했던 복리의 위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소비하는 커피 한 잔 값인 5,000원을 절약하여 월 15만 원씩 연평균 수익률 10%의 상품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0대부터 시작하여 30년간 꾸준히 납입한다면 원금은 5,400만 원이지만 30년 뒤 평가액은 약 3억 4천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원금의 6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가치입니다. 만약 투자를 미루다가 10년 늦게 시작하여 30년이 아닌 20년 동안만 운용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최종 자산은 약 1억 1천만 원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투자 기간이 10년 줄어들었을 뿐인데 자산 가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20대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소액이라도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여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자산 형성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1억, 2억 원의 큰 자금이 있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의 푼돈들이 모여 복리 효과를 만나면 미래의 주택, 차량, 노후연금이 됩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입증된 가장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실전 로드맵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해 두시고 순서대로 실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해외 주식이나 ETF 투자 시 수익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지만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이 비용을 절감하여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노후 준비와 연말 정산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중 600만 원까지 최대 16.5% 99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 55세 이후까지 이연되므로 세금으로 나갈 돈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연금저축의 확장 개념으로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다만 안전자산 30% 의무 편입 규정이 있으므로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운 후 추가 여력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셋째, ISA 계좌는 사회초년생에게 필수적인 계좌입니다. 특히 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 ISA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지만 목돈 마련을 위해 1순위로 한도를 채워야 하는 계좌입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어떤 상품을 매수해야 할까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전 세계 1등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금 계좌나 ISA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 대표 지수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 등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앞에 붙은 브랜드명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총보수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 운용사 간 경쟁으로 수수료가 0.01%까지 낮아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공시를 확인하거나 현재 기준으로 보수율이 낮고 거래량이 많은 타이거나 코덱스를 선택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기술주 성장을 기대한다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안정적인 배당 흐름을 선호한다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한국판 슈드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투 VOO, QQQ 등은 환전 수수료와 22%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국내 상장 ETF를 절세 계좌에서 운용하면 비과세 및 과세 이연 혜택을 받아 소액 적립식 투자에 유리합니다. 적립식 투자 종목을 선정했다면 매수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시장의 저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투자의 대가들에게도 어려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적립식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달 월급날을 투자일로 정하고 가격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큼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게 되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멘탈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날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에 자금을 이체합니다.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S&P 500 30%, 나스닥 100 70% 등 ETF를 매수합니다. 시세 확인 앱을 삭제하거나 확인 빈도를 줄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 자주 발생하는 궁금증과 필요한 마인드셋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자금이 부족한데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도 되는가?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빚을 내어 투자할 경우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과 원금 손실의 공포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작은 하락장에서도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지출 통제나 부수입을 통해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둘째, 기업 분석이 어려운 초보자는 어떻게 하나요? 기업 분석 역량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에게는 미국 시장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뚜렷하며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권장됩니다. 셋째, 고환율 시기의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장기 투자자에게 환율 변동은 큰 위험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 시 안전 자산인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주가 하락분을 환율 상승분이 상쇄해주는 환 쿠션 효과가 발생합니다. 환율을 예측하여 투자를 미루기보다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맞추는 것이 유효한 전략입니다.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법보다 마인드셋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뇌에서 생산자의 뇌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한 소비는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자산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해당 제품을 만드는 1등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면 그 돈은 생산수단이 되어 자산을 증식시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살까를 고민하기보다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나를 위해 일하게 할까를 고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지루함을 견디며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는 과정임을 인지하고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로드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SA, 연금저축 등 절세 계좌를 개설한다. 검증된 미국 지수 추종 ETF S&P 500, 나스닥 100을 선택한다. 월급날마다 기계적으로 적립식 매수하고 장기 보유한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오늘 이 정보를 접하고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증권사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작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투자가 10년, 20년 뒤 경제적 자유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소수만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20대가 단순한 소비의 시기가 아닌 위대한 자산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보다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계좌 개설을 먼저 실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